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열렸던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 공화당의 이 2024 대선 후보 조기 확정 가능성을 더욱 높인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도 공화당 경선이 사실상 끝났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고 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도 이제는 본선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고 있지만은 본선에서는 반 트럼프 결집 가능성이 높고, 또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선택 등이 변수여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화당 경선 때와는 다른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햄프셔에서도 이겼네요. 이겼습니다. 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현재 지금 개표율 95% 이상 지금 기록 중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7만 표 이상을 얻었습니다. 17만 745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그 순간까지 54.6% 득표를 했고요. 니키 헬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3만 5,942표. 그래서 43.2%, 11.1% 포인트 차이로 여유 있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대의원 숫자는 크게 차이는 안 나요. 표 비율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12명, 니키 헬리 9명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 끝나고 또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사실상 맞대결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선을 거뒀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는 이제 공화당 당원들의 대회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공화당 당원 외에 정당 미결정자, 무당파들도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선거였는데 결국 두 개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져왔습니다. 네, 단순히 숫자만 보면은 대의원 숫자가 3명 차이밖에 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니키 헤일리 후보가 더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게만 보면 그렇게 예.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뭐 대의원이 뭐 1,000명 이상 필요한데 네. 뭐 3명 차인데 그럼 뭐 이제 선거 경선 딱 2번 치렀는데 그러니까요. 당연히 더 해볼 만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이게 선거라는 게 또 그렇지 않죠. 각 지역마다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 비록 아이오와 뉴햄프셔 두 개밖에 안 지났지만 거의 대세는 결정났다는 게 지금 거의 모든 언론들의 지금 일치된 견해입니다. 더힐 연방의회 지역 전문지 더힐 같은 경우 어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결과가 나오고 위너스와 루저스를 꼽았는데 당연히 위너에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들어가고 루저에는 니키 헬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현대 미국 정치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아니고 도전하는 입장에서 공화당 경우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다 잡은 후보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처음이에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세를 확실히 잡은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주에서 무슨 선거를 하건 그게 코커스가 됐건 프라이머리가 됐건 이 대세를 뒤엎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이 개표를 조금 봤는데 CNN을 비롯한 주요 방송사들이 개표 시작하고 17분 만에 트럼프의 승리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너무 좀 싱겁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부 그래서 그거 보고 X 같은 데 들어가 봤더니 네. 일부 이제 반 트럼프 쪽 사람들은 아니 뭐 개표하고 17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이 메이저 언론사들이 죄다 승리를 선언할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뭐야, 막 이런 컴플레인하는 것 글도 좀 볼 수 있었는데 그만큼 더 개표를 더 진행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졌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거의 뭐 모든 지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대세를 형성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니키 헬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아직 초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음 경선지가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인데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집중하겠다. 아직도 내게는 찬스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 번째 경합지가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될 텐데, 그렇죠. 거기서는 니키 헤일리 후보가 깜짝 승리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30% 포인트 차이예요. 지금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 포인트를 앞서고 있습니다. 니키 헬리보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거의 끝났고요. 이거는 뭐 보나마나입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주재 미국 대사 가기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니키 헤일리 입장에서는 정치적 고향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선전을 해야 되고 좀 기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니키 헤일리에게는 찬스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 더 힐이 연방의회 전문지 더 힐이 디시전 데스크 헤르코로와 함께 여론조사 실시했는데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실시합니다. 근데 그 계속 실시할 때마다 그 나오는 결과 보면 평균적으로 30% 포인트 차이가 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변이 없는데 그런 이변이 일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 초반에 세 개의 지역 아이오와 뉴햄프셔,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세 지역에서 모두 이긴 후보가 대체로 공화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되지 않나요? 대체로가 아니라 그걸 다 이긴 후보가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100%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코커스, 프라이머리 모두 지금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는 다르잖아요. 네. 코커스는 당원들의 대회입니다. 그렇죠. 당원들만이 참가해서 그것도 투표 그 각자 알아서 뭐 손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그게 이제 코커스고 프라이머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선거 투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당원도 공화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가서 투표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실 아이오와 코커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가 일찌감치 예견됐지만 네. 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고전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화당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뉴햄프셔 주가 스윙 스테이시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보면 한 20년 동안에 대통령 선거에서 항상 민주당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공화당세가 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뉴햄프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전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을 넘는 득표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CNN의 분석을 보면 뉴햄프셔주에서 공화당 등록 유권자들은 3대 1의 비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호했어요. 더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와 트럼프를 놓고 공화당 등록 유권자들은 3대 1이니까 그러니까 뭐 3대 1이면 뭐 압도적이죠. 근데 이제 어느 당도 아닌 그런 뭐 무당파라든가 비공화당원으로 가면 이제 니키 헤일리가 더 지지를 많이 받았지만 그거는 이제 숫자 면에서 크게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외부 지지자들 공화당이 아닌 외부 지지자들의 표에 의지하는 지금 니키 헤일리가 공화당 경선에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때 이렇게 공화당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와, 이 이유가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그 경제와 이민입니다. 경제와 이민. 이번에 그 여론조사 CNN, CBS, 워싱턴 포스트 이런 그 유력 언론사들이 공동 출구 조사했어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표 찍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공동 출구 조사했더니 한 비슷한 얘기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경제 정책 마음에 안 들고 이민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 굉장히 그 많은 유권자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 바이든이 또 4년을 더 집권한다고 생각하면 경제, 이민 생각하면 막 머리꼬리 아파서 막 터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유권자들이 많이 했고 그런 면에서 자기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끌 경제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자기들은 더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원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서 압도적 지지받았고요. 청년층에게서도 많은 지지받았고요. 대졸 미만 학력 소지자에게서도 매우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 출구조사 때 인터뷰한 여성의 인터뷰가 재밌는데 멜란이라는 20대 여성인데 자녀가 2명 있는 젊은 엄마죠. 젊은 엄마인데 20대 여성.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 표를 행사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게는 이거는 시위 투표다. 프로테스트 보트다. 이거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항의성 투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 바이든 집권하고 지금 4년 동안 경제하고 이민 등이 엉망이어서 나 너무 힘들다 지금. 살아가기 힘들다. 나는 그걸 항의하는 투표다. 나는 그래서 트럼프에게 찍어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인들의 민심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미국인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만족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은 트럼프로 가야지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도전자들의 약체인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것도 힘을 그래요. 실어주지 네.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그것도 그래요. 큽니다. 이번 2024 대선 경선 시작 전부터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독주가 예상됐는데 네. 그 트럼프와 난쟁이들 트럼프라는 거인과 그밖에 나머지 난쟁이들의 대결인데 난쟁이들 중에서도 사실은 좀 부각되는 후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후보가 안 나왔습니다.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뭐 별 돌풍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가볍게 물러나 버렸고요. 비벡 라마스와미 이 억만장자가 그 아이오와 코커스 전에 초반에 토론회하고 이럴 때 잠깐 반짝 돌풍을 일으키는 것 같더니 역시 수그러들었고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나왔다가 뭐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고, 니키 헬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가 너무 약한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좀 좋은 점이 아니었나 싶고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그래서 얼마나 지금 이게 상대가 약한 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됐냐면 니키 헬리를 찍어주려던 사람들도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될 게 확실하니까 아유 나도 트럼프 찍어줘야지 이렇게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트럼프 될 텐데 내가 트럼프 아닌 사람 찍어봐야 사표가 되는데 그럴 바에는 될 사람 찍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트럼프 아닌 다른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았던 곳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였다. 근데 여기서마저 트럼프가 이겼기 때문에 공화당 경선은 이제 끝났다. 워싱턴 포스트는 아예 선언을 했어요. 공화당 경선은 이제 끝났다.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앞서가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공화당의 경선이 침체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지금 그쵸. 나오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솔직히 없어요. 말해서 지금 너무 일방적이니까. CNN도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승리 거두고 인터뷰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경선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경선이 치열하게 경쟁이 되고 그 어떤 공정한 경쟁 속에서 가장 그 지지를 받은 한 사람이 후보가 됐을 때 또 경쟁자들이 그 사람을 또 지지해주고 이런 게 하나가 돼야지 뭐가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이게 그 도움이 돼 본선에서 도움이 되는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너무 싱겁게 끝나버리니까 이제 뭐 남은 일정도 크게 지금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게 거의 확실하니까 그래서 지금 공화당 경선의 에너지나 열기가 전혀 지금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본선에 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에서 어떤 그 좀 도움을 받을 게 거의 없다는 이런 점.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캠프에서는 이제부터는 경선 신경 쓰지 말고 조 바이든을 대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본선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선에서 질 가능성은 이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조 바이든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경선이 더더군다나 볼 맛이 안 나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제 경선에 집중 안 할 거고 그래서 이 공화당 경선 참 이런 경우도 드문 것 같아요. 네, 네. 대선 경선이 네. 이렇게 싱겁게 예, 끝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를요 많은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네, 않거든요. 맞아요. 그게 좀 문제죠. 네. 미국 대선은 지금 봐서는 거의 99.9% 조 바이든 트럼프 대결입니다. 이건 네. 우리가 이미 2020년에 봤죠. 그때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챔피언이요. 백악관에 있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후보였고 이번에 2024년은 조 바이든이 백악관 주인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전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런지. 근데 유권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둘 다 싫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도 한 사람은 이미 80살이고 한 사람은 또 70대 후반이고 이 노인들이 이게 무슨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 리타이어하고 편하게 살지 왜들 이렇게 계속 정치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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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 대선이 정말 예측이 어려운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예측이 어려워요. 네.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조 바이든 트럼프 놓고 여론조사 돌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습니다. 높게 나오는데 그걸 확신할 수 없는 게 몇 가지 변수가 있어요. 투표율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도 싫고 트럼프도 싫은데 둘 중에 하나 뽑아야 돼. 누가 되든 I don't care 하고 그냥 투표 안 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역대 다른 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투표율이 낮아질 때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이거 연구해 봐야 되고요. 친트럼프 결집,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친트럼프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 친트럼프 사람들은 악착같이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반트럼프도 역시 결집합니다. 다 싫지만 최소한 트럼프는 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럼 내가 싫어도 조 바이든 마음에 안 들지만 싫어도 조 바이든 찍어줘야지. 반 트럼프도 결집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3당 후보 선전. 이번에 누가 되든 나는 동케어고 이번에 나는 소신껏 그러면 제3 후보를 한번 찍어봐야지. 제3의 후보가 선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 투표 포기, 친트럼프 결집, 반트럼프 결집, 제3 후보 선전 네 가지가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승패가 여전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참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 니키 보입니다. 헤일리가 너무 약하게 약해요. 선거 운동을 했어요. 네. 좀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더 강하게 하길 기대해 트럼프에 봅니다. 대해서 좀 소리도 목소리도 높이고 네. 그다음에 정말 당신 늙었어 뭐 이 정도의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좀 너무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그렇게 들기도 한다고 하고. 과연 대세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래도 뭐 지금 이렇게까지 정말 차이가 날 수는 꽤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네, 참 모르겠습니다. 미국인들은 어찌됐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게 미국의 민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